당신이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면서 미래에 대한 생각을 일으키게 되면 당신은 창조를 출발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모습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것을 상상해보며 마음속에 떠올려보고 또 그것을 믿고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아무리 간절하다고 해도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유인력 끌어당김의 법칙 첫 번째 시간을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그것이 지금 나에게 없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나 그것이 정말 이루어질까? 라는 의심이 있다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그것이 없음과 결핍에 반응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는 감정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면 알아차려야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말이죠. 끌어당김의 법칙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 우리의 감정이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사실을 이 책은 줄곧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유인력 끌어당김의 법칙 두 번째 챕터인 의식적 창조과학 소개해드립니다. 의식적 창조과학이라는 말이 다소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책에서 이야기하는 의식적 창조라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일으키기, 다른 하나는 그 생각에 대해 기대하고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는 데 있어 소망이라는 부분과 그 창조를 허용하는 부분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내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는 법을 매우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반복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의식적 창조라든지 창조 워크숍 등 단어가 조금 생소해서 그렇지 여러 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에스더 익스와 제리 익스 부부의 유인력 끌어당김의 법칙 두 번째 챕터 의식적 창조과학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당신이 원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중이든 혹은 원하는 어떤 것의 결핍이나 부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중이든 바로 지금 당신이 선택하고 있는 생각의 방향 쪽으로 창조의 법칙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창조의 공식은 두 개의 중요한 부분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한 부분은 생각을 일으키기라는 측면이고 다른 한 부분은 그 생각에 대해 기대하기라는 측면입니다. 즉 창조에 대한 소망이라는 부분과 그 창조를 허용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은 자신의 생각이 가진 힘과 자신이 본질적으로 진동하는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강력한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사를 자신이 하는 행동을 가지고 일어나게 만들려고 합니다. 행동이라는 것이 당신들의 물질 세계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당신들이 창조하고 있는 물질적인 체험들을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이 가진 힘을 이해하고 의도적으로 생각을 일으키는 연습을 하게 될 때 당신은 오로지 소망하기와 허용하기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창조에 있어서의 강력한 영향력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을 가지고 미리 길을 내거나 또는 그 생각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예상과 기대를 하게 될 경우 창조를 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은 훨씬 더 적어지게 될 뿐더러
그 행동 역시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것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처럼 생각을 조율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훨씬 더 많은 행동이 요구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행동을 의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물질 세계에서만 맛볼 수 있는 감미로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코 육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창조를 하겠다고 의도하진 않았습니다. 당신이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면서 미래에 대한 생각을 일으키게 되면 당신은 창조를 출발시킨 것입니다. 만일 지금 현재 당신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데 그것이 기쁨에 찬 행동이 아닐 경우 절대로 당신은 행복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그건 법칙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성급하게 행동에 뛰어들기보다는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모습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것을 상상해보며 마음속에 떠올려보고 또 그것을 믿고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이 찾고 있는 결과를 향해 나아가도록 해줄 완벽한 행동에 대한 안내를 받거나 영감을 받게 되거나 인도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적 창조의 과정에 대한 지식을 전하게 될 때마다 그것에 반발하는 사람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재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삶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당신에 의해서 초대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들은 항의를 하고는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초대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당신이 하는 모든 체험의 창조자가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체험을 의도적으로 창조하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내도록 당신을 돕고자 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내면 존재로부터 전해지는 교신이자 안내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현재 당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적절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매 순간 당신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자기 자신의 총체적인 의도와 진동상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내면 존재는 기분 나쁘게 느껴지는 부정적인 감정을 내보냅니다. 또한 당신이 진정한 자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어떤 걸 말하거나 행동할 경우에도 내면 존재는 기분 나쁘게 느껴지는 부정적인 감정을 내보냅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당신이 가진 총체적인 의도들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고 있을 경우엔 내면 존재는 당신에게 기분 좋게 느껴지는 긍정적인 감정을 내보내게 됩니다. 감정에는 오직 두 가지가 있을 뿐입니다. 한 가지는 기분 좋게 느껴지는 것들이고 다른 한 가지는 기분 나쁘게 느껴지는 것들입니다. 당신은 그러한 감정들이 생겨난 상황이나 환경 또는 조건에 의거해 그것들을 온갖 다양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관적인 안내를 한쪽 옆으로 치워두고 대신에 부모나 교사들 또는 전문가나 다양한 단체의 지도자들의 의견을 따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안내를 쫓으면 쫓을수록 자신이 내면에 지니고 있는 현명한 조언자를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에 주의하게 되면 생각들을 지켜보거나 감시하는 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기분 좋게 느끼고 있는 그 순간엔 당신이 자신의 의도들에 부합되는 생각을 하고 있거나 말을 하고 있거나 또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십시오. 반대로 언제든 당신이 기분 나쁘게 느끼고 있을 땐 자신의 의도들과 일치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간단히 말해 언제든 당신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현존하게 될 경우 그 순간에 당신은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건 말을 통해서건 또는 행동을 통해서건 잘못된 방향 쪽으로 창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에 관해서 좀 더 의식적이 되고 자신의 의도를 좀 더 명확히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기쁨이나 감정을 좀 더 민감하게 자각하는 것, 그 두 가지를 결합시키는 것이야말로 실상 의식적 창조 과정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당신들 삶의 경험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좌우된다는 것은 아주 명백한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 법칙에 대한 부분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많은 격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끼리끼리 모인다. 좋아지는 것은 더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은 더 나빠진다. 하루를 나쁘게 시작하면 아주 나쁘게 끝난다. 하지만 이런 말들을 하면서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에 대해 진실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는 것도 이 법칙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상황이나 사건들도 이 법칙에 의한 결과물이지요. 이처럼 강력한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마치 자석과도 같이 비슷한 생각들은 서로서로 끌어당깁니다. 이 법칙으로 인해 같은 느낌을 가진 사람들도 자석처럼 서로서로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하는 하나의 생각이 또 다른 하나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한때는 작고 사소하며 미약하기만 했던 생각일지라도 당신이 그 생각에 초점을 집중하고 있게 되면 아주 강한 생각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러한 끌어당김의 법칙 때문에 당신들 각각은 일종의 강력한 자석과도 같습니다. 당신들 모두는 언제나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들을 자신에게 더 많이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경험을 창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당신이 하고 있죠. 모든 것이 당신의 책임입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의 경험을 관찰하든 주변 사람의 경험을 관찰하든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강력한 이 법칙에 반하는 것은 단 한 조각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말해오고 있는 것들과 자신이 실제로 얻고 있는 것들 사이에 절대적인 상관관계를 알아차리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이러한 끌어당김의 법칙을 더 잘 이해하게 될 뿐 아니라 자신의 안내 시스템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해질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주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도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게 될 경우에 당신은 그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이 일종의 자석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고 또한 자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점점 더 강해지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을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경우 당신은 자신이 느끼는 기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는 의지를 갖게 됨으로써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을 더욱더 의도적으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이들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하는 걸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친구가 당신에게 자신이 체험 중인 어떤 것에 관해 말하고 있고 당신은 그녀에게 좋은 친구로 여겨지기를 바란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당신은 주의를 집중한 채 그녀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관해 이야기하는 내용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주의가 더욱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될 때 그와 비슷한 자신의 경험에 대한 기억들이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만일 그럴 때 당신이 자신의 경험담을 그녀와의 대화에 덧붙이게 된다면 그 생각의 진동은 더욱더 강력하게 성장해 갑니다. 당신이 그 주제에 대해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또한 당신들이 서로 경험한 것들에 관해 충분할 정도로 대화를 하게 되면 당신들은 동일한 종류의 경험들을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원치 않는 것들과 관련된 더욱더 많은 생각들이 끌려오게 되고 마침내 당신들은 원치 않는 것들에 관한 생각들과 말들과 경험들로 완벽히 둘러싸인 자신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과 친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한층 더 불쾌한 과거 경험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만일 당신이 원치 않은 방향으로 대화가 기울어지기 시작했던 초기에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민감했었더라면 당신은 명치 끝에서 느껴지는 아픔을 즉시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당신은 내면으로부터의 안내 신호를 인식했을 것이고 그것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당신은 원하지 않는 것들에 관해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안내 신호인 경고의 종소리가 울리는 이유는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당신이 소망하는 것, 그리고 진정한 당신 자신과 일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감정들은 당신이 지금 부조화 상태에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에 관해 말하고 있는 중이라면 당신의 생각들은 그와 비슷한 생각들을 더 많이 끌어당길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것에 관해 말하고 있는 동안 당신의 내면 존재는 긍정적인 감정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현재 당신은 자신이 품고 있는 의도들의 본질과 조화를 이룬 상태라는 사실과 당신이 지금 끌어당기고 있는 것들 또한 그런 의도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말이죠. 의식적 창조과학은 섬세하게 균형을 잡는 법칙입니다. 그것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원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당신이 생각을 통해 창조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기대나 믿음 또는 그것이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허용하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당신이 나는 빨간색 새 차를 갖고 싶어 라고 말하게 되면 사실상 당신은 생각을 통해 그 빨간색 새 차가 당신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창조 작업을 작동시킨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그 생각에 더 많이 주의를 집중하게 되면 그 차를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더욱 선명하게 그려볼 수 있게 되고 당신은 그 차에 대해 더욱 흥분된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차를 생각할 때마다 더욱 흥분되거나 더욱 기분 좋게 느껴진다면 그 차는 더 빨리 당신의 경험 속으로 다가옵니다. 일단 당신이 생각을 통해 그것을 창조했고 그것을 생각하는 동안에 긍정적인 감정을 강하게 느꼈다면 그 차는 당신이 경험 속으로 빠른 속도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 차는 이미 창조된 것이며 그것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 차를 실제로 갖기 위해서는 단지 허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차를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함으로써 그 차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음으로써 그 차가 오도록 받아들임으로써 허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빨간색 새 차를 가질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할 경우 당신은 자신의 창조 작업을 무산시키게 됩니다. 당신이 나는 빨간색 새 차를 갖길 원해 라고 말하게 되면 그 차의 창조 작업을 시작한 셈입니다. 그렇지만 그 후 하지만 그 차는 너무 비싸 라고 덧붙여 말하게 되면 당신은 자신의 창조물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즉 당신은 자신의 바람을 통해서 그 창조의 첫 번째 부분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믿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창조 작업을 스스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창조물을 실제 삶 속에서 가져오기 위해서는 창조 공식의 양쪽 부분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당신이 자신의 창조 대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당신이 지금 그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새 차를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해 흥분된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는 지금 그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그 차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것을 얻지 못할까봐 걱정을 하고 있거나 또는 아직도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실망하고 있는 중이라면 지금 당신의 초점은 그 차가 없다는 사실에 맞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 차가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나는 체험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소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는 그것을 끌어당기고 있는 상태였지만
이제 당신의 초점이 소망하는 것의 결핍에 맞춰짐으로 인해서 현재 당신은 자신이 바라는 것을 밀어내고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이건 자신이 바라는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그게 무엇이건 자신이 바라지 않는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실상 모든 주제는 오직 두 가지에 대한 것입니다. 즉, 당신이 바라는 무엇에 대한 것과 당신이 바라는 그것이 없다는 결핍 또는 부재에 대한 것입니다. 자신이 느끼는 기분이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당신은 그 두 가지 중에서 자신이 현재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항상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내가 소망하는 삶을 살기에 충분한 돈을 갖기를 원해 라고 말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돈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부족한 돈에 신경을 쓰거나 그걸 의심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그것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지금 당신은 재정상의 풍요를 밀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의식적 창조에 도움이 되는 한 가지 연습 방법입니다. 3장의 종이를 준비한 다음 각각의 페이지 상단에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각각 하나씩 적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소망이나 바람 또는 의도를 선택하고 종이 한 장에 한 가지씩 상단에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얻고자 한다. 이제 첫 번째 종이를 가지고 그처럼 당신이 적어놓은 소망 목록 밑에다 이렇게 쓰십시오. 내가 이것을 원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런 다음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유들을 그 밑에다 모두 써내려 가십시오.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은 무엇이든 적되 강제로 떠올리려 애쓰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떠오르지 않으면 중단하십시오. 이렇게 소망과 이유를 적어가는 동안 당신은 그 소망의 실현에 가장 강렬하게 의식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제 종이를 뒤집어 뒷면의 맨 위에다 이렇게 적으십시오. 나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이 소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안다. 그런 다음 종이 앞면에 적었던 바람이 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지 알고 있는 이유를 모두 적으십시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에게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제 나머지 2장의 종이도 같은 식으로 작업을 한 다음 다 되었으면 잘 접어서 적당한 장소에 잘 보관을 하고 당신의 창조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유념하십시오. 종이에 적은 그 의도들이 이미 당신에 의해서 창조되어 삶 속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십시오. 당신이 첫 번째 페이지에 쓴 것은 당신이 원하는 소망을 강화시켰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쓴 것은 당신이 그것을 가질 것이라는 자신의 믿음을 강화시켰습니다. 당신은 이제 창조에 필요한 2가지 요소 모두에 초점을 맞추어 그 진동을 자신의 내면에 활성화시켰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망이 구현된 것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 왜냐하면 당신이 창조 공식의 양쪽 부분을 모두 성공적으로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당신이 그것을 계속 원하고 또한 그것을 갖게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것을 기대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실제로 당신의 것이 됩니다. 당신이 한꺼번에 창조할 수 있는 것들의 숫자에는 제한이 없는데 그 이유는 어떤 소망을 갖는 동시에 그것의 성취에 대한 기대감을 품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생각들의 초점을 맞추는 연습을 하고 있는 초기에는 한 번에 2개나 3개 정도의 소망에만 의도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많은 것들을 시도하게 되면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 의심하거나 염려하게 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연습을 더 많이 하게 될수록 자신의 생각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는 일에 더욱 능숙해질 것입니다.
마침내 당신은 창조하고자 하는 목록의 숫자를 제한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물질적 삶 속에서 어떤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에 앞서서 당신은 먼저 그것에 대해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바로 초대장이며 그것 없이는 어떤 것도 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매일매일의 체험들을 하게 될 때 다음과 같은 의도를 세우십시오.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또 누구와 함께 하든 나의 주된 의도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의도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이런 자료들을 모아나가게 되면 당신이 나중에 창조 워크숍 공간 속으로 들어갔을 때 효과적인 창조 작업을 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생각이 자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즉 모든 생각이 잠재적으로 창조를 일으킬 힘이 있지만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생각은 그 생각 대상을 삶 속으로 빠르게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공포 영화를 보러 가게 되어 친구와 영화관에 앉아서 스크린에 펼쳐지는 온갖 괴기스러운 장면을 음향 효과와 더불어 총천연색으로 보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한 순간에 당신은 일종의 부정적인 창조 워크숍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당신은 영화관에서 나오는 순간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단지 영화일 뿐이야. 따라서 당신은 그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창조 공식의 두 번째 부분을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것에 대해 감정을 동반하는 생각을 일으킴으로써 그것을 창조했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정말로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 자신의 체험 속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쪽 편에는 생각을 일으키기가 있고 또 다른 한쪽 편에는 그것을 기대하거나 믿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에서 실제로 받고 있는 것들을 가져오는 창조의 균형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원하고 또한 그것을 기대하게 되면 그것은 금방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바람과 기대가 균형을 이루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때때로 당신의 바람은 무척 강하지만 당신의 믿음은 거기에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자신의 어린 아들이 자동차 밑에 깔렸던 어떤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 차를 들어올려 아들을 차에서 빼낼 수 있다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바람이 극도로 강했기 때문에 그녀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믿음은 강하지만 바람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암과 같은 질병들을 창조하는 일이 그런 종류의 예라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당신의 믿음은 아주 강한 반면 그것에 대한 당신들의 바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가 소위 부정적인 창조 워크숍이라고 이름 붙인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눈앞에 잔뜩 쌓인 청구서를 마주하고 앉아서 그것을 지불할 돈이 충분하지 않기에 불안과 긴장 혹은 심지어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부정적인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자신에게 돈이 충분치 않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중이라면 당신은 지금 자신이 바라지 않는 것을 더 많이 창조해내기 위한 완벽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이 느끼고 있는 기분이나 감정은 내면 존재가 보내오는 안내 신호로 당신은 지금 자신이 바라는 것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루를 보내는 동안 삶 속에서 자신이 느끼는 기분이나 감정에 더욱 민감해지십시오. 그래서 언제든 기분 나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될 때마다 그런 감정을 가져온 것이 무엇이든 간에 즉시 중단하십시오.
왜냐하면 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부정적인 방향 쪽으로 창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의식적인 창조의 기법을 15분에서 20분 정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방해받지 않고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는 조용한 곳에 앉아서 말이죠. 그래서 자신이 소망하는 삶에 관해 공상에 잠겨보고 이미 바라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자신을 상상해보고 온통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는 자신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십시오. 끌어당김의 법칙은 항상 당신에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종일관 당신의 끌어당김 자력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끌어당김 자력은 당신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당신이 느끼고 있는 기분이나 감정도 자신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당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방식은 당신의 끌어당김에 있어 대단히 강력한 자력으로 작용합니다. 당신이 가난하다고 느끼고 있을 때에는 풍요를 끌어올 수 없습니다. 당신이 뚱뚱하다고 느끼고 있을 때에는 날씬함을 끌어올 수 없습니다. 당신이 외롭다고 느끼고 있을 때에는 사랑 넘치는 관계를 끌어올 수 없습니다. 그건 법칙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생각들은 당신의 삶 속에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감정이 전혀 동반되지 않는 생각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현 상태를 유지시킬 뿐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이미 삶 속에 창조한 것들 중에서 당신이 고맙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당신은 그러한 것들에 지속적으로 감사를 표함으로써 계속 자신의 삶 속에 머물러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당신이 아주 빨리 갖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아직까지 갖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그것과 관련해 아주 강한 감정을 동반하는 아주 명확한 생각을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일으켜야만 합니다. 당신이 창조 워크숍 기법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게 하는 좋은 점들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대상에 대해 반복해서 생각하게 될 때마다 그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들이 더 상세하게 생각나게 될 것이고 또한 더 많은 시간을 통해 더 자주 생각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생각이 더욱 상세해지게 되면 그 대상에 대해 느끼게 되는 감정 또한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즉, 당신이 원하는 어떤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한 그것에 대해 감사의 감정을 느낌으로써 그 대상이 자신의 삶 속에 물질화되도록 허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삶에서 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말아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당신의 주의력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이 끌려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것에 대해 더 많이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생각은 더욱 강해지게 되고 그만큼 더 강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얻지 않는 열쇠는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당신이 삶에서 얻기를 진정 원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대단히 강력하며 또한 천천히 바뀝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이 더 기분 좋은 생각, 또 더 기분 좋은 생각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게 되면 당신은 새로운 생각들을 찾아내게 될 것이고 새로운 믿음을 활성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러한 생각에 반응하게 됨으로써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삶의 모습은 그처럼 변화된 생각들을 반영해 새롭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현실에 있는 사실적인 증거에 근거한 것들만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의 삶은 절대로 바뀔 수 없습니다. 언제나 당신은 생각 진동을 당신의 현재 속에서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의 현재 생각 진동에 항상 반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가진 창조력은 지금 현재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감정은 자신이 하는 현재 생각에 대한 반응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이 강하면 강할수록 당신이 하는 생각의 창조력은 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생각과 본질이 같은 것들을 더욱더 빠르게 자신의 삶 속으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어쩌면 당신은 몇 년 전에 누군가와 말다툼했던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또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어떤 사람과 말다툼했던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말다툼을 바로 지금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 중이며 그것에 관한 진동을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당신의 끌어당김 자력은 과거에 있었던 그 말다툼의 영향을 바로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상상하기는 생각들을 다양한 조합을 이루도록 뒤섞고 주물러 보는 일입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을 관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상상을 하는 중에 당신은 자신의 실제 현실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심상을 창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각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흔히 시각화라는 것은 단지 언젠가 당신이 관찰했었던 어떤 것에 대한 기억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상상하기는 당신이 소망하는 어떤 시나리오를 창조하기 위해서 자신이 바라는 구성 요소들을 마음속에서 의식적으로 함께 모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분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초점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기라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 실제로는 자신의 현실을 의도적으로 창조하는 것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주변 세상을 관찰하게 될 때 매력적이고 흥미롭게 느껴지는 삶의 모습들을 의도적으로 골라 모아서 그것들에 대해서만 숙고하십시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서 아름다운 미소를 본다든가 혹은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아름다운 집을 보게 될 경우에는 그처럼 멋지게 느껴지는 것들을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자신의 주변에서 목격한 것들 중에서 만족스럽게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서 메모를 해둔다든가 마음속에 담아두십시오. 그랬다가 나중에 창조 워크숍 공간에 들어갔을 때 그러한 것들을 마음속에서 주무르고 뒤섞어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삶의 시나리오나 영상을 창조하십시오. 자신에게 딱 맞는 완벽한 역할 모델을 찾으려고 애쓰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이고 자신만의 독특한 현실의 창조자이기 때문입니다. 머지않아 당신은 이 상상의 기술이 당신의 삶 속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들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상하기 그 자체가 놀이처럼 매우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당신이 나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싶어 라는 말을 시작하게 되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당신에게 적절한 본보기가 될 온갖 사례들이 끌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자료들을 수집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들만 찾겠다는 것을 자신의 주된 의도로 삼으십시오. 만일 당신이 바라는 어떤 것이 자신에게 오는 속도가 지지부진하다면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당신은 그것이 실제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보다는 그것이 없다는 부재 또는 결핍에 더 오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말과 시선을 눈앞에 드러나 있는 현실로부터 떼어내십시오. 그리고 순전히 자신이 바라는 것들로 향하도록 하십시오. 가능하다면 당신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는 장소에 가서 멋지고 근사한 기분을 느끼십시오. 자기 자신을 그처럼 기분 좋은 상태 속에 의도적으로 가져다 놓으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기분 좋게 느끼고 있을 때 자신이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당신의 삶 속으로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이곳에 있는 이유는 기쁨에 넘치는 성장과 확장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현재 이곳에 있는 것은 이러한 시공간 현실 차원으로 들어가겠다고 결정한 당신 자신의 소망의 힘과 그러한 소망을 기꺼이 스스로에게 허락했던 허용의 힘에 의해서입니다.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그렇게 기분 나쁜 이유는 그런 생각이 당신의 내면 존재가 느끼고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소망하든 그것은 적절한 것입니다. 위인력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의식적 창조과학 읽어드렸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소망들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며 행복한 하루하루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